안녕하세요. 경마정보 판매상입니다. 10월 2주차 10월 8일과 9일에 진행된 서울경마 21개의 경주에 대한 복귀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 처음 제 분석 자료에 마번을 표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금요일 오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차 분석 자료를 송부드려 자료 받으시는 분들이 이번 주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때 마번 표시는 없이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드렸죠. 지금 보시는 게 출마표 자료이고, 지금 보시는 게 마필별 습성을 파악할 수 있는 마필별 분석 자료입니다. 이렇게 우선 송부 드린 후에 2차와 3차로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마표 자료에 배팅 가능한 경주를 표시해서 경주 번호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렸고, 해당 경주 마명에다가 대가리로 볼 수 있는 마필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드렸고, 후착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송부 드렸습니다. 이렇게 일주일간 총 3번의 자료를 배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따로 마번 표시 자료를 만들어서 각 경주 선행형으로 표시한 말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단평을 달아드렸고, 그 중에 배팅이 가능한 경주에 대해 대가리로 볼 수 있는 마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렸고, 그 이유를 여기에다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착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유를 표시해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토요일과 일요일 자료에 대해서 선행마 및 배팅 가능한 경주의 대가리와 후착을 표시해서 송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요일은 총 4경주 배팅이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이 중에 한 경주를 적중했으며, 일요일은 총 5경주 배팅이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이 중에서 또 한 경주만 적중을 했습니다. 그나마 그 한 개 경주도 대길이어서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총 9개 경주에 대해 배팅이 가능한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2경주만 적중을 해서 성적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총 3번의 자료를 보내드리면서 저는 어떻게 마필을 분석해서 어떤 류의 경주를 배팅 경주로 선정하는지, 그 중에 어떤 류의 마필을 대가리로 선정하는지까지의 전 과정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경마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경마 배팅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게 제가 진짜 돈을 받고 여러분께 분석 자료 및 마번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자료를 받아보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몇 개를 맞춰줄 거라 기대하고 신청하시는 분들보다는 제가 배팅 경주를 선정하는 과정과 마번을 도출하는 과정을 확인하고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그 자체로서 가치를 보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용료를 지불한 만큼의 가치는 있으실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럼 이번 주 경주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는 제 분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총 21개 경주가 진행되었는데, 지난주와 같이 이번 주도 토요일 2경주에서 2차기 2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상 마필은 42마리가 아니라 이번 주도 총 43마리의 입상마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선행형으로 입상한 마필은 총 27마리로 전체 입상마의 62.8%였습니다. 1열 입상마도 17마리로 전체의 39.5%였습니다. 지난주 선행형 입상마가 22마리였으니 이번 주는 선행형 입상마가 지난주 대비 5마리 정도 늘었습니다.
이는 이번 주 주로의 역량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주로가 선행형 마필에 유리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선추입형 마필 중 능력이 있는 놈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마필별 분석을 봅시다. 제가 선행형이라고 예상했던 인기만은 총 13마리가 입상을 했습니다. 비선행형이라고 생각했던 인기만은 총 16마리가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행형이라고 생각했던 비인기만은 4마리, 비선행형이라고 생각했던 비인기만은 10마리가 입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제가 선행형으로 예상한 말이 17마리밖에 입상하지 못했던 반면, 비선행형이라고 예상했던 마필이 26마리나 입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 방송을 한 총 4주 중에 비선행형으로 예상한 마필의 입상수가 가장 많은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봅시다. 실제 선행형으로 전개해서 입상한 마필은 총 27마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지난주 자료인데요. 이때 선행형 예상 마필의 입상과 비선행형 예상 마필의 입상은 19대 24로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실제 선행형의 입상은 22마리로, 선행형만 비교를 해보면 예상은 19마리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22마리가 입상을 했으니 3마리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번 주 자료를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선행형으로 예상한 마필의 입상은 총 17마리로 실제 27마리 대비 10마리나 차이가 납니다. 이 말은 실제 입상은 선행형이 많이 했지만 제가 그 말들을 선행형으로 예상하지 못하고 비선행형으로 예상한 마필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출마표 자료에 여기 부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선행형으로 전개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실제 선행형으로 전개한 마필입니다. 반면 이 빨간색은 선행형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전개는 비선행형으로 전개했던 말입니다. 반대로 이 파란색은 비선행형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선행형으로 전개를 했던 말입니다. 자, 그럼 토요일 이경주부터 한번 볼까요? 자, 토요일 이경주에 이 1번 원더풀 뮤직은 저는 이 마필을 거의 바닥에서 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 선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입상까지 했습니다. 다음 토요일 3경주 이 7번 마필은 저는 중후미권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 말 역시 선행을 갔고 그리고 버티면서 입상을 했습니다. 다음 토요일 4경주 이 7번 마파람이란 말 역시 저는 중후미권에서 즉 비선행형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이놈 역시 선행을 갖고 버티면서 입상을 했습니다. 다음 9경주에 요 1번 말 모닝힐은 제가 예상할 때는 중후미권에서 전개해서 직선 한 발 쓸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후착 한 구멍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2열 내측에 딱 붙어 선행형으로 전개한 후 직선에서 날아가면서 입상했습니다. 다음 일요일 6경주에서 제가 선행형으로 예상했던 말은 이 7번과 8번 두 마리였습니다. 근데 실제는 이 7번이 아예 앞선에 붙지도 못했으며 실제 앞선에 붙었던 놈들은 이 1번, 2번, 3번 말이고 이 중에서 이 1번은 바닥 전개로 예상을 했었는데 3열 내측에 붙어서 직선 날라오면서 역시나 입상을 했습니다. 자, 이렇듯 많은 경주에서 일단 3코너까지 제 예상과 다르게 전개한 말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잘못 분석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제가 잘못한 게 3코너까지 선행형으로 갈 수 있었는데 비선행형이라고 분석한 게 제가 잘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100번을 다시 분석해도 방금 말씀드린 마필을 선행형으로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다시 말해 다시 분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비선행형으로 분석했을 겁니다. 제가 진짜 잘못한 것은 이런 경주를 제 배팅 경주에 포함을 시켰다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경주는 선행마가 거의 없거나 아주 많아서 앞선에 누가 갈지 잘 모르는 경주도 있는데 특정 마필에 대한 믿음, 즉 특정 마필이 앞선에 가서 직선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해당 경주를 배팅 경주로 포함시킨 것이 제가 진짜 잘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법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분석 자료를 먼저 송부드리고 마법 표시를 이후 보내드리는 것도 일단 여러분들께서 공부해 보시고 선행형 마필이 어떤 마필인지 확인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예상가가 아닙니다. 마번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분석 자료에 대한 수고에 대해 수고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제 분석 자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제 마법만 쳐다보시면 틀리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입상 유형상 분석은 입상마 둘 다 선행형인 A타입의 경주는 8경주로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내려 주로가 충분히 젖은 일요일 후반부 7, 8, 9, 10, 11 총 6경주 연속으로 3코너까지 1열 또는 2열에 있었던 마필이 다 입상하는 경주였습니다. 다음 선행형 마필이 입상마 2마리 중에서 한 마리인 이 B타입과 C타입의 경주는 총 10개 경주였고 마지막으로 둘 다 비선행형이 입상한 이 D타입 경주는 총 3경주였습니다. 자, 그럼 경주별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총 9개 경주를 배팅 경주로 잡았다고 말씀드렸고 해당 경주는 여기 경주 번호와 여기 배팅 유무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자, 한 경주씩 분석해 봅시다. 자, 1경주는 신마 경주인데 선행형 가능한 마필이 7마리라고 봤고 이러면 대가리가 어떤 놈인지 확신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경주로 봤습니다. 자, 다음 2경주는 역시 대가리가 어떤 놈인지 확신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경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3경주와 4경주는 배팅 경주였는데 자, 3경주에 이 9번은 2열 선입형으로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해서 대가리로 봤고 후착은 1번과 3번 2마리로 봤습니다. 자, 4경주는 선행을 가서 버틸 수 있는 1번과 선입으로 가서 올라올 수 있는 6번 이 2마리를 대가리로 생각을 하고 후착은 보시는 3마리를 후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경주에서 저는 이 6번을 대가리로 놓고 1번, 3번, 12번 총 3방을 때렸습니다. 근데 자, 경주 결과는 어떻게 됐죠? 자, 3경주 9번도 4경주 6번도 제가 예상한 대로 3코너까지 선입은 붙었는데 직선에서 퍼지면서 2마리 모두 입상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다음 5경주와 6경주는 대가리를 특정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경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7경주와 8경주는 역시나 배팅 경주였습니다. 우선 7경주에서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가서 버틸 수 있는 말을 이 5번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후착은 7, 8, 9 3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경주 결과는 이 5번이 선행을 가지 못하고 2열 선입에서 돌다가 직선에서 퍼지면서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8경주는 이 4번이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최소 1열에는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직선 버틸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놈을 대가리로 두고 자, 후착을 3, 7, 9 3방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결과는 이 4번이 선행을 가서 버티면서 4번이 들어와서 이 경주는 적중하는 경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9경주입니다. 자, 9경주에서 선행형으로 버틸 수 있는 2번과 4번을 대가리로 놓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1번과 9번을 후착으로 세팅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경주였지만 해당 경주 선행형 마필이 많았고 이 대가리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비록 세팅은 했지만 배팅을 포기하는 경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10경주는 1800m로 해당 경주는 장거리에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2번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 2번은 1400m 이상 장거리를 뛰어본 적이 없어 직선 어떻게 될지 몰라서 포기하는 경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 일요일입니다. 자, 우선 일요일 1경주, 2경주, 3경주 모두 배팅 경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1경주부터 보시면 신마 다수 경주이지만 이 5번 마필이 주행검사 시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도 선행걸음도 버티는 걸음도 있다고 판단해서 이놈이 앞선에 붙으면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고 최소 버틸 수는 있다고 봐서 이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을 3번과 8번 두 방으로 세팅하는 경주였습니다. 다음 2경주입니다. 자, 2경주에서 이 4번은 직전 스타트 미스로 후미권 전개를 했지만 원래는 앞선에 붙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앞선 2열만 붙으면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은 1번과 3번 두 방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결국 이 경주는 1-4가 들어왔는데 1-4는 대끼리였습니다. 저는 이 경주에서 대끼리를 2-4번으로 생각을 해서 이 경주를 배팅 경주로 선정을 했었는데 만일 이 경주에서 1-4가 대끼리였으면 저는 이 경주를 포기하는 경주로 바꿨을 겁니다. 다음 3경주입니다. 자, 3경주에서 이 2번 마필은 단독 선행에 직선에서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봐서 대가리로 놓고 후착은 3, 7, 11 세 방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다음 4경주입니다. 4경주는 대가리를 세팅을 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 5경주입니다. 5경주는 2-7 한 방으로 세팅은 되지만 이게 대끼리입니다. 그것도 배당이 아주 낮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경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향후 대끼리 한 방이 세팅되는 경주는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포기하는 경주로 선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확신이 있는 경주에서 대끼리가 들어오는 확률은 낮습니다. 다음 6경주입니다. 6경주는 대가리를 특정을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경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7경주입니다. 7경주는 대가리는 이 9번으로 세팅이 가능한 경주였습니다. 근데 이 9번이 인기 1위인데 후착은 어느 놈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 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후착 세팅이 되지 않는 경주로 보고 이 경주는 포기하는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 8경주입니다. 자, 8경주는 대상 경주입니다. 저는 부산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13마리 중에서 5마리나 선행형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럼 대가리든 후착이든 세팅 자체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출마표 나오고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경주로 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대상 경주가 하나 있던데 이 경주 역시 저는 포기하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9경주입니다. 9경주는 이렇게 대가리와 후착이 세팅은 가능하지만 자신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0경주입니다. 10경주는 선행 가면 버틸 수 있는 9번 말과 선입에서 올라올 수 있는 3번 말, 이 두 마리를 대가리로 보고 후착은 4번과 10번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당일 주로 사정상 선행 가면 버틸 수 있는 이 9번 말을 대가리로 놓고 3, 4, 10 총 3방으로 배팅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11경주에서 이 3번만은 직전 아예 의지 없이 바닥에서 타다 직선 대충 때리고 꼴찌 했는데 이놈은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추입도 되는 다 되는 말이었는데 특히 이번 경주 선행 또는 2열 선입 전개가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해서 대가리로 보고 후착은 선행 선입 다 되는 4번, 9번 그리고
앞장 깔 수 있는 12번 총 3마리로 세팅을 했습니다. 제가 마번을 송부 드릴 때 후착 중에 선행 가서 버틸 수 있는 11번이라고 보내드렸는데 12번을 11번으로 잘못 보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 다음 주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 후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